요즘에 나이를 먹고 나서 이제 조금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느라 조금 이런 부분에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 자신감 떨어지죠? 그러면 남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운되죠. 이렇게 돼요. 네. 어떤가요? 저는 괜찮아요. 아, 괜찮은가요? 네. 예. 근데 언젠가 이 코코메디는 저도 쓸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 상담을 많이 하신대요. 해야지. 젊은 사람들도 왜냐면 이거 고민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거 그대로 묵히고 두면 나중에 진짜 못 쓴다. 이미 10년 이상 오랫동안 이 제품을 제작해왔고 강남의 유명한 비뇨기과와도 콜라보해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많은 후기들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 상담이 무료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담을 하신 다음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 검색하시면 쫙 나오거든요. 네. 꼭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내가 좋아해 코코메디 남성들의 고민 해결사 매일매일 신혼처럼 코코메디 이 맘을 뜨겁게 코코메디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 왜 그랬냐면 이제 하영이 아까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레비도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과연 레비는 흔들릴 인물인가를 우리가 이전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이 가잖아. 그렇죠. 보면 형철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앞으로 뭘 할지 알고 형이 여태까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구나 대강 예상이 된단 말이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좀 그렇지 않나요? 예상이 되시나요? 형철은 예상이 안 되는데. 그건 나도 그래 좀. 얘는 형철이 잘 모르겠어. 오. 그리고 형철이 나이대가 사실 아직 질풍노도의 시기죠. 바로 거기를 돌리세요. 네? 그런 얘기 하자마자. 아니요. 약간 느낌이 딱 그래. 지가 뭐 질풍한다는데. 질풍은 뭐죠? 네? 질풍이 혹시 뭐 어딘가에 뭐 이렇게 존나 빠르게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질풍처럼. 네. 형 질풍가도 노래 좋아하잖아. 아, 한 번 더. 나에게 네, 그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비가 이 정도 초 메가딜을 했던 적이 3번 있습니다. 베르바도프, 베르바토프. 그 다음에 루카 모드리치, 그리고 가레스 베일. 그렇죠. 근데 2명은 해외로 이적을 했고요. 1명은 국내 팀으로, 그러니까 자기네 기준으로 잉글랜드 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다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들이 약간 섞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케인들은 잉글랜드 선수인데다가 국내로 리그를 그러니까 자기네 자국 리그 안쪽으로 이적을 하니까. 그렇죠. 이 상황을 봤을 때 레비가 어떤 식으로 이런 딜에 대처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레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또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 레비가 어디까지 자신의 목적을 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로 들어볼 사례는 역시나 베르바토프의 사례예요. 네. 2008-2009 시즌을 앞두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는데 2008년에 베르바토프는 레비에게 떠나겠다라고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감독 그 당시 후안데 라모스였거든요. 아, 예. 후안데 라모스에게도 경기 출전, 사실 흑역사지. 근데 그때 이제 시즌을 막 진행하고 있던 네. 시작하고 있던 단계인데 나 경기 출전 안 하겠다라고 감독한테도 대놓고 밝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훗날 얘기한 바로는 베르바토프가 나 이때 진짜 제정신 아니었다 이렇게 좀 약간 반성하는 네. 조금 이제 후회하는 약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좀 해요. 뭐 과했다 뭐 이런 얘기 한것 네, 같아요. 약간 그렇게 네. 정리를 했다는데 근데 이제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3,100만 파운드로 맨유로 그때 이적을 했거든요. 이때 액수가 큰 액수였어요 이거. 한 600억 정도 되는 건가?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 뭐 600억 조금 안 되는 금액 왔다 그렇죠. 갔다 할 텐데 그때는 이 정도 금액이 흔한 금액은 아니었으니까. 컸지. 그때 3천만 파운드 정도면 공격수에는 상위급 정도의 그래, 이적이라고 맞아.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일단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이 돼서 이 금액에 일단 이적이 성사가 됐는데 베르바토프가 당시 레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책상까지 뒤엎으면서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좀 소식이 전해지고도 했었죠. 근데 레비가 베르바토프가 이렇게 8월이 되면서부터도 막 항의를 하고 경기 뛰지 않겠다고 얘기도 하고 내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헐값에 절대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적이 성사된 날짜를 보시죠. 이적 시장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의 딜이랑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면 만약에 토트넘이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매각을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저는 끌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빠지죠? 이 돈으로 누구 사와야 돼. 빨리 사와야지. 31일까지 끌어서 아무도 못 사오면 이거는 이거대로 욕먹어. 그렇지. 근데 이때는 그에 대한 공백보다는 어쨌든 돈을 좀 최대한 받아내자. 그렇지. 이거의 목적을 좀 뒀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르바토프가 어떤 행동을 취하건 뭐 책상을 뒤엎건 의자를 뭐 들건 뭐건 간에 그냥 레비는 야 무조건 내가 원하는 금액 받겠다라고 해서 이적 시장 마지막까지 그 딜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토트넘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지. 그래서 돈만 받고 끝난다의 개념으로 만약에 레비가 접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 그러면 팬들이 이거 분노합니다. 그 돈 갖다가 빨리 재투자해야지. 그래요. 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왜냐하면 이 팀은 셀링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팀인데 이런 식으로 돈 챙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적 시장을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쵸.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 이제는 정말 수용이 안 되죠. 네, 명분도 못 챙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모드리치의 사례인데요. 2011년 여름과 2012년 여름 두 번의 사례가 있었어요. 두 번. 일단 2011년 여름엔 첼시로부터 네. 2,200만 파운드 제의를 먼저 받았는데 거절. 또 2,700만 파운드 제의를 받았는데 레비가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드리치가 아니 레비 씨 나랑 그 이적해주겠다고 이 정도 금액이면 빅클럽 진출시켜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랑 신사협정했는데 이래도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번에 케인이 지금 신사협정 같은 거를 좀 믿고 있는 듯한 느낌, 뉘앙스 얘기가 많았어요. 그쵸? 그땐 모드리치가 그랬어요. 그래서 모드리치가 그때 훈련 불참을 합니다. 아오 비슷해. 케인하고 비슷하죠. 예. 근데 결국 이 첼시로의 이적은 성사되지 않았고 아마 이거는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토트넘과 첼시 사이에 그렇지. 선수 딜이 이루어질 리가 없거든요. 네, 뭐 워낙에 앙숙이니까. 워낙 라이벌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후에 구단의 모드리치가 직접 사과하고 1년 더 토트넘에 남게 됩니다. 남았다. 결국 네. 이적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2011-12 시즌을 활약하게 되고 이 한 시즌을 다 활약한 다음에 또 여름 이적 시장 때 이번엔 레알 마드리드한테 제의가 왔어요. 모드리치는 야 이번엔 나 진짜 이적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프리시즌 투어를 불참하면서 이적 의사를 전합니다. 모드리치도 이때.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주 뭔가 좀 스틀리면은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 이때는 네. 뭐 여러 과정 끝에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성사시켜줬는데 그만큼 이제 모드리치도 행동을 했었고 근데 그런데도 이 레비는 첼시 딜을 보면 마지막까지 결국 안 팔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결국 훗날에 모드리치를 팔 때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서 팔았기 때문에 분명 뭐 선수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쉽게 물러서지 않는 스타일이다라는 거를 이번 사례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나 뭐 앞으로 얘기야 우리가 베일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그건 있어요. 아까 주원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 선수는 케인이랑 좀 다른 것이 위상면에서 해리 케인이 차지하는 어떤 그 비중이 이들이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이 더 커요. 그지. 예, 그래서 레비 입장에서 형은 그런 부분에서 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예. 케인 너마저. 케인 너마저. 내가 모드리치 베일도 참았는데 케인 너마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 옛날에 왜 그거 있잖아요. 저기 베니스의 상. 네. 셰익스피어에. 네. 거기 이제 샤일록 나오잖아. 근데 셜록이요? 샤일록. 거기서 그 이제 유대인 그 거상으로 나오지. 그래서 막 돈을 나 정확히 어렸을 때 봤던 거로 기억이 안 나는데 살이라도 베가지고 갚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 돈에 대해서는 되게 냉정하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 게 유대인 쪽이잖아. 근데 아마 레비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 성향도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절대 딜이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 네. 근데 뭐 거기 상황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뭐 완강하다. 네, 그건 뭐 소설이고. 그렇죠.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사례는 가레스 베일입니다. 베일의 경우는 챔피언스리그에 팀이 못 가면 이적을 허락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대요. 그래서 2012-13 시즌이 끝나고 토트넘이 결국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니까 베일은 마음속으로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적을 해주겠구나. 이번 이적 시장에 나는 떠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거액의 제의를 했는데도 레비는 쉽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계속 협상이 길어지고 레비가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화가 난 베일은 부상을 핑계로 프리시즌과 후연을 아예 불참해버립니다. 여기 좀 불참한 경우가 다 불참이야. 네, 진짜 뭐 네. 아까 뭐 거의 조세호야. 베르바토프는 경기 안 뛰겠다 막 이런 얘기 했었고 베일의 경우는 그래서 이 후연 불참까지 하게 됐는데 이후 레알이 부르는 돈을 계속 맞춰주자 이적 시장 끝자락에서야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레비가 금액을 부르는 것마다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물었던 거예요. 그래 오케이 할게.
그러면 야 너 여기서 조금만 더 얹어줄 수 있어? 그래 알았어, 할게. 근데 어쨌든 금액이 계속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적 시장 끝자락에서야 결국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이 확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 발표는 9,100만 유로였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 어떤 언론사에서 문서를 유출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때 공개된 금액은 1억 유로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 얘기도 있었잖아. 이거 처음에 공개된 다음에 호날두보다 이적료가 비싸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막 일부러 이제 호날두의 길을 뭐 그런 아, 비슷한 얘기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 공개를 안 했다. 맞아. 맞아요. 저 금액을 낮췄다. 이런 뭐, 얘기도 있었는데. 뭐 썰이게 썼겠지만 그렇죠. 네. 네. 뭐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이거 비드하는 순간 어느 정도 금액 비드하는 순간 저는 보낼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를 봐도 어쨌든 불참하고 땡깡 부리고 하다 보니까 간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모드리치 나이라도 어렸지. 만약에 해리케인의 땡깡도 길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비드가 만약에 온다면 적은 금액이다 그러면은 해리케인이 이제 못 버티지. 야 이 정도 금액이면 케인아 너 못 가. 오히려 주위에서 말리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케인아 나 지금 에이전트 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로 너 못 가. 이건 안 된다. 할 수 있어 정말 에이전트도. 근데 어느 정도 금액이 돈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례를 봤을 때 보내긴 보낼 것이다. 네, 돈에 장사 없다. 네, 2,600억? 그러니까 2,000억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은 랩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럼 형의 포인트는 맨시티가 그 돈을 맞춰준다면 오케이. 무조건이죠. 이적은 가능하다.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러면 이 돈을 맞춰주느냐 지금- 안 맞춰주느냐의 지금 금액은 차이. 안 되고. 아 지금 얘기되는 금액은 안, 안 되고. 되고. 1억 6천만 파운드, 그 2,600억. 근데 저는 한 2,000억 이상이면 네. 그래도 좀 흔들리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비슷하나요? 네, 비슷합니다. 저는 두 명 의견이랑 반대. 반대. 맨시티도 돈 안 맞춰주고 맞춰줘도 돈 올린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너 그리고 그거지. 케인이고 나발이고 누구고 니네 맘대로 계약서 이거 어기면 못 나가. 토트넘 팬들 지금 뒷목 잡는 소리 들립니다. 네. 왜요? 요즘 그 번가를 유명하시잖아요. 아, 네, 아니 네. 근데 이건 맞을 거야. 맞아. 나도 ERC 오래 봤어 이거. 어제 보셨죠? 태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땡깡은 풀리지 않을 네, 것이다 하고 네, 네. 당일날 바로 땡깡을 네. 부리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아 이게 내가 네. 보기에 이렇게 내보내면 이거 토트넘 좀 면한선의 행동이에요. 아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근데 네. 그 돈을 나는 일단 맨시티가 안 맞춰줄 것 같고 안 맞춰주면은 땡이야. 땡이지. 그치. 그거는 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도 해리케인 뛰어야 돼요. 본인이 멘탈이 무너지고 뭐 해도 왜냐면 내년 월드컵이야. 이 선수도 커리어가 그리 되게 길게 남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뛰어야 돼. 나는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도당체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딱 하나. 맨시티가 그 돈 맞춰줄 거라고 얘기가 된 거 아니라면. 네. 어쨌든 랩이 강적이다. 그렇죠. 네, 강적이고. 그때 베르바토프 이적시킬 때 퍼거슨이 얘기했잖아요. 그래. 랩이랑 협상하는 것은 치질 수술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맞아.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네. 어려운 사람이긴 해요. 길 자체가 쉽지 않은 네. 사람이다. 그쵸. 네.